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금요일 날이었나요? 금요일 날 그 이승기 변호사께서 노쇼 백신 접종 받으셨죠? 예, 아재 백신이었죠? 예, 맞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어떻게 좀 저 몸이 좀 그 저희가 이제 이 SNS도 서로 이렇게 뭡니까 그 문자도 주고 받잖아요. 예. 되게 몸이 안 좋으셨다고 아니요, 아프진 않았고요. 뭐 예, 몸살이 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술을 좀 과음하고 다음 날에 푹 자고 일어나는데 왠지 찌뿌둥한 야, 딱 그래요? 그 정도 느낌이었는데 일상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었고요. 오히려 이게 좀 이제는 나는 백신을 1차 맞았다라는 또 이제 안도감. 예, 그게 더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2차는 그럼 언제? 제가 한 8월 20일경으로 일단 잡혀져 있고요. 자동으로 그래요? 잡힙니다. 아, 2차는. 자동으로요? 예, 근데 그 전후로 해서 미리 연락을 주면 일정을 바꿔줄 수 있다. 예. 그래서 빨리 맞으려고요. 아이고 참 축하드리고 예. 먼저 맞으신 거 축하드리고 저도 이제 뭐 언젠가 맞겠죠 조만간에. 9월부터는 이제 제가 천하무적이 될 겁니다. 아이고 참 부럽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한번 가볼까요?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준석, 윤석열 돌풍, 민주당 경선 연기론 극부상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당내 경선을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오는 9월 초까지 그 대선 후보를 민주당에서는 이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아예 뭐 일정 자체를 미루자는 거죠 지금? 예,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내년 3월 10일 예정인 이 대선으로부터 180일 전까지는 최종 대권 후보를 확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케줄에 따르면은 오는 9월 초까지는 이제는 후보를 확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 민초에서 일단 경선 연기 목소리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또 대권 도전을 선언한 후보군 중에서 이 최문순 강원지사 그리고 원조 친노인 이광재 의원 그리고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린 이제 김두관 의원도 이 경선 연기론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빅3 중에서는 이제 이낙연, 정세균 두 전직 총리가 경선을 연기하자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연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도부가 하루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송영길 대표에게 이걸 미루고 있거든요. 사실상 경선 연기에 가까운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그 4.7 재보선 참패 후에 일부 그 친문계 의원들 중심으로 그 경선 연기 목소리가 나왔지만은 흐지부지 됐단 말이에요. 예. 당시 우리 저 이승기 변호사께서도 이제 경선 연기로는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다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만 해도 이제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 이제 공개적인 반발이 있었고요. 또 신임 송영길 대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선 연기론 자체가 이제 동력을 잃었다 이렇게 보였는데요. 결국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이었는데 최근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인데요. 여기서 이제 영선인 이준석 돌풍이 불고 또 여기에 이제 범야권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백넘버 2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당을 시사하면서 여론의 분위기가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인 겁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인 6일 이제 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방명록에 이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누구냐? 바로 나다이라는 거죠. 내가 바로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니까 사실상 대권 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결국 이런 이제는 뭐 이런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결국엔 민주당이 이제 꽁대 전당으로 이제는 전락한다라는 불안감도 있고요. 민주당이 그동안 잘 준비했다고 자부했던 대권 후보군도 이재명 지사 빼고는 모두 지지율 10% 미만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정식적인 대권 선언도 하지 않는데 20%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준석 후보와 윤 전 총장의 결합이 가져올 이 시너지 효과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동안 잠자고 있던 경선 연기론이 갑자기 깨어난 겁니다. 이게 뭐 경선 연기론의 이제 이유를 보면은 이 민주당이 이제 9월 초에 먼저 그 국민의힘보다 후보를 내면은
야권의 공격에 먼저 노출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이 아마 대선 아마 120일 전까지 최종 대권 후보를 뽑아야 되니까 아마 올해 11월 초가 데드라인이니까 민주당보다 원칙대로 하면 2달 뒤에 뽑힙니다. 예. 아마 그 부분이 이제 고려가 된 건데, 그리고 아무래도 민주당 대권 후보가 선출되면 그때부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민주당 후보의 이제 존재감도 좀 묻힐 거고요. 또 컨벤션 효과도 떨어진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표면적인 이유지 실상은 친문이 가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 심리가 깔려 있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결국 민주당 안에서 경선을 좀 미루면 이 대권 주자들이 좀 전열을 가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곧바로 이제는 친문이 지지한 후보가 경쟁력을 갖추는 충분한 기간 확보의 의미도 있는 거고요. 뭐 그렇게만 되면 지금 이재명 지사 1인 독주가 아닌 이제 경쟁 체제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 자연스레 이제 경선 흥행도 되는 거고 또 여론의 주도권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진짜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계 좌장이죠. 그 정성호 의원이 우리 출경대에 출연을 해서 경선 연기로는 그 특정인을 배제를 하고 시간을 벌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지사 측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지 이게 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맞죠.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사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뭐 당원 당규에 따라 경선을 치른 다음에 최종 선출되는 대권 후보를 당이 한 마음으로 밀면 되는 그렇죠. 겁니다. 뭐 야권이 공격을 한다, 뭐 컨벤션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건 부수적인 이야기고요. 180석의 거대 여권이 이제 대권 후보를 잘 보호하고 이슈 몰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게임의 룰을 바꾸자는 거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 경선 연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제 입장을 바꿀 여지는 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네. 오히려 전공법으로 이 당원 당규라는 원칙에 따르자, 당리당락에 따라 원칙을 저버리지 말자라고 해서 이제 경선 연기론 자체에 이제 명분이 없다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당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게 대선 경선을 안정되게 잘 치르는 건데, 이 경선도 치르기 전에 당내 갈등이 극대화되는 거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선 연기를 또 전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이번 달 중순쯤부터 아마 대선 기획단이 출범될 텐데 거기서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하지만 경선 연기를 궁극적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까? 예. 계속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이슈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불멸의 이성윤입니다. 자, 법무부가 그 지난 4일 그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의 승진 전보 인사를 발표를 했는데, 눈에 띄는 게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이제 승진을 했습니다. 지금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그 직무 배제 가능성까지 나왔었는데 아주 그 이례적인 인사가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 관심이 집중된 게 이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고위 간부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전 이전 윤석열 전 총장과는 달리 이 친여 인사로 평가받는 이 김호수 총장이 취임했으니까 이 법무부의 검사 인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게 주목을 끌었는데요. 예. 결과는 똑같다. 한마디로 윤 전 총장 때와 똑같다. 변화가 없다. 이렇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관심을 받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이제 영전을 했는데요. 이제는 고검장이니까 이 고검장은, 그러니까 이제 고검장이라고 부를게요. 이 고검장은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이걸 통해 이제는 수사 외압을 했다라는 의혹으로 현재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상 최초의 피고인 출신 지검장이 이제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아주 이례적인 인사였고요. 그의 소위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대거 승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때 전국 17명의 지검장이 검찰 내부망 이제 이프로스의 이제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추미애 전 장관의 법치주의 훼손이 심각하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고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지검장급이 3명이었습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그리고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 이렇게 3명인데 이 3명이 다 영전을 했습니다. 일단 이정수 지검장은 지난 2월에 검찰 내 핵심 요직인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제는 발탁이 됐는데 4개월 만인 이번 6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아주 핵심 보직으로 또 영전을 했고요. 또 김관정
김관정 이제는 지검장은 수원 고검장으로 또 승진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3명이 모두 영재란 거고요.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수원지검 검사장에는 이제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좀 부르기가 힘드네요. 강력부장이 임명이 됐는데요. 네. 이 신부장은 지난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으로 참석해 윤 전 총장 측과 이제 날을 세운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죠. 이외에도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서울 서부지검장으로 승진했고요. 그리고 친정부 인사로 평가받는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분장은 또 그대로 유임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됐었죠. 그 한동훈 검사장의 일선 복귀도 좀 관심을 받았었는데 결국 뭐 좌절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김호수 총장이 박범계 장관한테 한 검사장의 이제 수사 일선 복귀를 적극 요청했는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는 보이고요. 한 검사장은 이제 법무연수원 이제는 연구위원회에서 사법연수원 부위원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뭐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뭐 자천됐다라는 그러니까 자천에서 자천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특히 이번 인사를 보면 정부나 여당의 반기를 들었거나 윤석열 라인으로 이제 불렸던 측근들이 대거 승진해서 배제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에게 윤 전 총장의 이제는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그리고 최근에는 총장 직무대행을 했는데요.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하면서 사실상 자천됐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우려를 표했던 구본성 광주고검장 그리고 강남일 대전고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되면서 똑같이 자천됐다는 평가를 보입니다. 그 이번 인사를 통해 이제 검찰이 이제는 친정부 성향을 이제는 띠게 되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향후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이제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그냥 뭐 자리 이동이 많았네요. 예.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